U20 월드컵 한국과 온두라스의 경기를 일본 언론이 여러 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2대2 무승부로 끝난 U20 월드컵 한국과 온두라스의 경기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김용학의 왼발 터닝슛을 극찬했고, 또 다른 언론은 한국 선수를 노골적으로 가격하고 퇴장당한 온두라스 선수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일본 언론이 전한 두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용학 선수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상대 4명의 사이를 뚫었다. U20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의 골이 압권. 주저없이 휘두른 왼발탄. U20 월드컵. 피파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2023 F조 조별리그 2라운드 U20 한국 대표 대 U20 온두라스 대표의 경기가 현지 시간 25일에 열렸다. 2대2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에서는 U20 한국 대표 미드필더 김용학이 압권의 골을 터뜨렸다. U20 한국 대표는 22분에 페널티킥을 헌납해 실점. 이후 10명이 된 U20 온두라스 대표에게 2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0대2로 맞이한 58분, 왼쪽 측면에서 공격해 올라간 한국 대표팀은 적진 페널티 지역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가 문전에서 헤딩했지만 바로 위로 올라간 공을 이영준이 트랩하고 흘러나온 공을 김용학이 주워 페널티 마크 부근에서 왼발을 휘두른다. 김용학은 슛을 때릴 때 상대 2명에게 몰렸고, 더욱이 그 뒤에는 U20 온두라스 대표가 2명이나 더 있었다. 하지만 U20 한국 대표 미드필더는 상대 4명 사이에 좁은 틈을 뚫고 골 오른쪽 아래로 결정지었다. U20 한국 대표팀은 1점을 되갚은 4분 뒤 박승호가 동점골. 이후 경기 막판에 위기를 맞았지만 가까스로 이겨내며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잇따라 나오는 월드클래스. 일본에서 축구를 선택하는 아이는 적어질 것이다. WBC의 그 뜨거운 열기 뒤에는 아이들이 축구를 선택할 리 없어. 이제는 아시안컵도 아시아 최종 예선도 케이블 방송국 중계뿐. 공중파는 점점 야구 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공중파에서 방송되면 프리미어 12도 월드컵 이상의 대회가 되고 만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의 축구 강국으로 존경받을 것이고, 일본은 카리브해에서만 룰이 알려진 야구에 몰입할 것이다. 이것이 두 나라의 국가 간, 세계관의 차이인 것이다. 기사는 온두라스와 무승부로 끝났다는 내용인데, 일본은 모든 스포츠를 즐긴다. 럭비도 농구도 모두 세계의 톱클래스와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한국이 존경받습니까? 축구 강국으로서? 우후후. 반대로 그 두 사람만 세계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연령대는 정말 A대표와는 일치하지 않아. 유럽 같은 곳은 특히 그것이 현저. 이스라엘은 A대표 레벨로는 도저히 세계대회 같은 건 나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육성 환경이 완성되어 있는 유럽은 이 연령대 따위는 결국 말 그대로 육성 단계일 뿐인 거겠지. 이런 대회의 승패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U20 월드컵에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일지도. 이 경기보다 프랑스가 2연패한 것에 놀랐습니다. 팀 구성이 잘 안되었던 것이려나? 혹시 감비아 강해? 다음 경기에서 한국이 지고 온두라스가 프랑스에 이기면 한국의 예선 탈락도 있을 수 있어. 프랑스가 강하지 않으니까 온두라스는 다음 경기를 이길 수 있겠죠. 한국은 무승부를 노리는 패스 돌리기 축구를. 반칙은 아니지. 그보다도 한국과 감비아에게 연패한 프랑스의 약함이 믿기지 않아. 한국은 확실히 감비아와 동맹을 맺지 않았나? 한국과 감비아는 감비아가 독립한 1965년에 수교를 맺었고, 감비아는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남아프리카 7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핵 문제가 절정이었던 지난 2017년 한국과 감비아는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 관련 양국 간 협조를 강화하는 5호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 출전권이 줄어드니까 힘냅시다. 일본 대표팀보다는 근성이 있어. 한국이 결승 토너먼트에 오면 시끄러워서 싫어. 일본인은 상대하지 않는데. 솔직히 2세대는 한국이 더 잘하고 있고 일본보다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다음은 온두라스 선수의 퇴장에 관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부터 보시죠. 뒤에서 펀치. U20 온두라스 대표 미드필더의 파울이 너무 심하다. 한방에 퇴장당한 어리석은 행동. U20 월드컵. 피파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2023 F조 2라운드 U20 한국 대표 대 U20 온두라스 대표의 경기가 현지 시간 25일에 열려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이 경기에서는 U20 온두라스 대표팀 미드필더가 매우 심한 파울로 한방에 퇴장당했다. U20 온두라스 대표팀은 22분에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다비드 오초아가 선제골을 결정했다. 하지만 5분 뒤 이 선수에게 레드카드가 발급되고 말았다. 27분 적진 좌측 터치라인에서 볼을 뺏으려던 다비드 오초아와 U20 한국 대표 수비수가 볼 앞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루이시 몬드라스 대표 미드필더는 상대가 몸을 잘 넣어버려 볼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자 초조했었는지 상대를 뒤에서 강하게 때려버렸다. 왜 이런 짓을 해버린 것일까? 눈에 거슬리는 파울을 일으킨 이 선수는 당연히 한 방에 퇴장당했다. 이후 수적으로 불리해진 루이시 몬드라스 대표는 51분에 리드를 2점으로 벌렸으나 58분과 62분에 연속으로 실점당했고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쓰러진 수비수도 상당히 격렬하게 팔꿈치를 넣고 그러잖아. 맞은 건 안 됐지만 너무 오버하면서 쓰러졌어. 꽤나 파울을 끌어내는 느낌이었다. 아,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 나라와 싸울 때는 매번 예선에서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싫어져. 홈 어드밴티지 같은 게 아니라 스폰서 어드밴티지 같은 것도 있겠지. 이것만 없었다면 한국에겐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10명인데도 좋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노골적인 가격이다. 확실히 명백한 폭력으로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한데 처음 든 생각은 특기를 뺏겼잖아 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때리고 있네. 1점째의 PK도 저런 건 VAR 필요 없잖아. 심판도 엉망이구나. 평소에는 펀치를 날리는 쪽인데 같은 일을 당하면 미친듯이 기사화하는 어리석은 행동. 한국과는 친선 경기도 노땡큐야. 2002년이면 퇴장당하지 않았겠네요. 송이 만주키치에게 날렸던 일격이 떠올랐다. 어차피 한국 대표의 상대가 아니야. 확실히 격이 달라. 한국은 항상 신사적 플레이를 했다. 본받았으면 좋겠어. 한국 힘내라. 민재는 유나이티드 확정. 이건 심하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네요. 당하면 되갚는 것이 신조인 나라. 이번에는 신기하게 하기도 전에 당하고 말았네. 온두라스와 비기며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한국은 승점 6점인 감비아에 이어 F조 2위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 3위로도 16강 진출은 가능하므로 토너먼트 진출의 구분응선은 넘은 상황이죠. 그러나 온두라스전을 통해 우리 대표팀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아직 성장 중인 어린 선수들이니만큼 너무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겠지만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대표팀은 29일 새벽 6시에 감비아와 조별 예선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디 잘 회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